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지난번에는 GD라는 ETF를 소개했었습니다. 이 ETF는 S&P 500과 금 선물을 90대 90으로 투자해서 총 1.8배 레버리지를 만드는 상품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RSSX라는 ETF는 S&P 500과 금,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총 2배 레버리지를 만드는 상품입니다. 구체적으로 $100를 투자하면 S&P 500에 $100, 금과 비트코인에 합쳐서 $100를 투자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먼저 보고 넘어가죠.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는 주식 60, 채권 40의 6040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투자를 추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금이나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되겠죠. 주식 60, 채권 40의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서 주식 50, 채권 30으로 비중을 10씩 줄이고 20의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금이나 원자재,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은 좋을 때는 좋지만 수익률이 좋지 않을 때는 포트폴리오에서 짐덩어리 같이 느껴집니다. 주식 같은 코어 자산의 비중을 줄여놔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떨어지거든요. 이 RSX를 만든 운용사는 레버리지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RSSX를 일정 부분 보유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120% 투자를 하게 되니까 코어 자산의 비중을 낮추지 않고도 대체 자산의 익스포저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주식 100%와 금과 비트코인을 합쳐서 100%로 총 2배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금과 비트코인을 대체 자산으로 사용한 이유는 미국 주식과 금과 비트코인,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모두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배합해야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 효과가 강해집니다. 예전에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이 차트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백테스트 자료입니다. 검은색은 주식, 연두색은 금과 비트코인이고 회색 음역으로 표시된 부분이 RSSX입니다. 지수를 만들 때 미국 주식 100%와 금과 비트코인 100%를 더한 다음 단기 국채지수 100%를 빼서 단기 국채지수로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해서 만든 백테스트 자료입니다. 백테스트긴 하지만 성과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테스트를 한 것은 그 이전부터 갖고 가게 되면 비트코인이 너무 수익률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비중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검은색은 금이고 연두색이 비트코인인데요. 변동성에 따라서 금과 비트코인의 비율을 정합니다. 변동성이 높은 자산은 조금만 보유하고 변동성이 낮은 자산은 많이 보유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각 자산군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똑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비중 조절 방식을 리스크 패리티라고 합니다.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죠? 상대적으로 금의 변동성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운용 방식을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마진과 버퍼를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미국 주식에 대한 선물과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유 종목들을 보게 되면 S&P 500 ETF인 IVV를 70% 정도 담고 30%는 주식 선물로 가져가서 총 100% 주식에 대한 노출을 확보합니다. 비트코인은 ETF와 선물을 반반 담아서 25% 정도 가져가고 금은 선물로 75% 정도로 해서 총 100%를 가져갑니다. 결국 주식 100%, 금 75%, 비트코인 25% 정도의 비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리밸런싱은 매일 진행한다고 합니다. RSS ETF의 구체적인 상품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리턴 스택드 ETF라는 처음 보는 운용사의 상품이고 2025년 5월 29일에 상장해서 상장된 지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AUM도 24.8밀리언으로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수수료는 0.68로 저렴하진 않지만 레버리지 상품인 것을 감안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네요. 문제는 거래량이 아직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거래하기가 쉽지 않네요. 최근 30일간의 중간값 스프레드는 0.31%로 이 스프레드가 높으면 매수호가, 매도호가의 차이가 커서 살 때 비싸게 사고
팔 때 싸게 팔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VOO의 30일간의 메디안 스프레드는 0.00%입니다. 괴리율을 보시게 되면 괴리율도 상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직 거래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품입니다. 그래도 상장 이후에 수익률은 괜찮고 9월 30일까지 성과를 보면 1개월 수익률 12.63%, 3개월 수익률 21.14%로 상당히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참고로 배당은 아직 한 적이 없고 배당할 게 있으면 매년 말에 한 번씩 배당할 거라고는 합니다. 이 상품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주식과 금, 비트코인으로 구성한 것이 나름대로 괜찮은 전략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자산이 전부 다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기 때문이죠. 비교적 저렴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 최근 수익률도 괜찮은 편입니다. 단점으로는 신생 운용사의 신생 상품으로 아직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또 선물을 이용한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ETF의 일부분은 청산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마 주식 쪽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로 보유한 부분에서 청산 위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운용사에서도 비트코인 선물은 비중을 낮춰서 조금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선물로 포지션을 운용하는 부분에서 운용 보수 외에도 숨겨진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량이 적고 괴리율도 크고 스프레드도 커서 거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품의 컨셉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만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상품으로 보입니다.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운용사도 익숙하지 않은 운용사라서 더 그렇네요. 특히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사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자산 배분할 때 비트코인을 가져가야 하는지도 아직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인은 따로 조금 보유를 하고 있고 예전에 소개한 GD를 사서 금을 포트에 추가한다면 모를까 굳이 이 상품을 살 유의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백테스트상 성과가 좋았고 상장 이후에도 흐름이 괜찮아서 만약에 소량씩 적립식으로 예를 들어서 LOC 매수 같은 걸 한다면 가져갈 만은 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